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금요일마다 발표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대통령 후보의 적합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자, 오늘이 그날입니다. 자,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지가 보입니다. 저는 대충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결과는 정권 교체에 대한 응답입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지금 현 정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줄었습니다.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12%포인트라는 큰 차로 벌어졌습니다. 또 다음 대통령 후보를 묻는 질문에 이건 주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아니라 그냥 누구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난 조사에 비해서 한 달 전에 비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19%로 같았습니다. 반면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포인트가 빠져서 1위를 했지만 24%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많이 빠졌습니다. 3%포인트가 한 달 사이에 빠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한 자릿수로 추락했습니다. 8%입니다. 자, 반면 홍준표 의원이 많이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상승해서 6%로 4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최재형, 유승민, 안철수 각 2%였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장관 1%, 3%는 그 외 인물입니다. 자, 3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권 교체에 대한 여망은 어떨까요? 자, 이번 조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자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현 정권을 유지를 위해서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37%, 1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자, 정권 교체 49%, 현상 유지, 여당 후보 당선 37%, 무려 12%포인트나 크게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정권 교체로는 2%포인트 높아진 반면 정권 유지로는 2%포인트 낮아지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자, 연령대로 보면 40대는 정권 유지, 20대와 60대 이상은 교체론이 우세합니다. 20대가 교체론이 우세하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누가 될지가 대충 보입니다. 자, 일단 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12%포인트나 정권 교체론이 앞서기 시작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문재인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 문재인 불공정, 불정의, 무능함을 심판하자는 여론이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코로나면 코로나, 부동산이면 부동산, 대북정책이면 대북정책, 아무튼 이런 내로남불의 끝판왕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자는 여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쟁이 치열한 이유도 야권의 단일 후보가 되면 그만큼 대통령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권의 후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19%, 윤석열 전 총장이 야권에서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 다음이 홍준표입니다. 6%입니다.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은 지난달과 똑같았고 홍준표는 4%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은 2%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유승민은 8개월 만에 다시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야권의 지형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월달입니다.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제 선거는 불과 반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1월 9일 이전에 선정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2달쯤 남은 셈입니다. 자, 그 2달 동안 윤석열 19%, 홍준표 6%, 유승민 2%, 최재형 2%, 윤석열을 역전하는 후보가 나올까요?
물론 당원 지지율도 중요합니다. 당원 투표가 50%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층은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잘 나타납니다. 거의 과반이 국민의힘 지지층의 과반이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많은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있지만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는 11월 9일 이전까지 홍준표나 최재형, 유승민이 윤석열을 넘을 수 있을까? 게다가 국민의힘은 결선 투표에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조금씩 보입니다. 누가 될까요? 자, 이 조사에서 보면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지지율 차이도 이제 거의 나지 않습니다. 과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는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 비해서 낮게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1위를 압도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조사도 비슷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민주당 지지율은 33%, 국민의힘 지지율은 29%. 그러니까 4%포인트입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야권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윤석열은 19%, 홍준표는 6%, 유승민, 최재형은 2%. 대충 답이 그려지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와 동일한 38%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권 교체에 대한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것은 내년 대통령 선거의 청춘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금 대통령 후보 경선이 너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다이나믹하지 못하다, 서로 물어뜯기만 한다, 이런 비판은 있습니다. 최재형, 윤석열이 이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그 뒤 이들을 키우고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놓고 지금 매를 맞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최재형은 정말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나마 윤석열을 쫓을 수 있는 후보는 홍준표로 보입니다. 홍준표는 젊은 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도 눈길을 끕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의 추격기는 시작됐고 차이는 지금 3배쯤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그리고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폭발하게 있습니다. 자, 윤석열이 과거 한때는 뭐 30%, 40% 지지율을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자, 좀 감동적인 뭔가가 빵 터지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발표된 이 조사를 보면 상당히 재밌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한국갤럽에 내 이름을 빼라고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원래 홍준표가 한국갤럽에는 1%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피하다, 내 이름은 빼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불과 2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대반전입니다. 6%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 대선 주자들의 요동치는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낙연은 아주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준표가 이낙연을 따라잡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하기 힘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전반적으로 분석해보면 대통령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제 입으로는 말 못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